자, 2.4 섹션 보겠습니다. 그래서 differential equation 또는 difference equation으로 표현되는 그 causal ATI 시스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causal 하려면은 말 그대로 이제 initially relaxed 된, 그러니까 initial condition이 전부 0으로 된 그러한 그 미분방정식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1에 이제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 보면요, 개수가 상수인 거죠. 그래서 하나 쉬운 예제를 들면, 그래서 여기서 이 그 미분방정식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이든 바운더리 컨디션이든 간에 이런 거를 합쳐서 그냥 auxiliary, 그러니까 어떤 추가적인 컨디션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웃풋을 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풋만으로, 그죠? 인풋만으로 대한 정확한 아웃풋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웃풋이라는 거는 그 이니셜 컨디션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하고 그 이후에 들어간 인풋들의 함수로서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니셜 컨디션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은 정확한 아웃풋을 구할 수가 없죠. 자, 예제 2.14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기로 하죠. 그래서 y 프라임 더하기 2y는, 그러니까 인풋은 예를 들어서 k에 2에 3t ut, u of t는 이제 그 유닛 스텝 펑션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y of t는 파티큘러 솔루션과 어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합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우변을 0으로 때리고 이렇게 구하면은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은 당연히 a 곱하기 2의 람다 t. 이 책에서는 미분 방정식을 거의 모른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요거를 보고, 뻔하지만 사실은 요걸 보고 개수가 이렇게 상수가 튀어나왔으니까 결국은 이제 게싱을 했을 때 이 솔루션이 이제 이렇게 지수함수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지수함수가 왜 미분하면은 상수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이제 람다에 2의 람다 t 이렇게 되고, 그냥 대입하면은 람다 t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a에 2의 람다 t에 람다 플러스 2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런데 그게 지금 0이어야 되니까 람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람다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은 a 곱하기 2,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 그렇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이 t가 되는 건 뻔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파티큘러 솔루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은 당연히 지금 이 우변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제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잡는데 문제가 없는 게 지금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이런 형태, 즉 익스포넌트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3t, 그러니까 익스포넌트가 다를 때는 이렇게 잡는데 지장이 없죠. 그 마이너스 2로 똑같았으면 앞에다가 t를 곱해가지고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 이 내용은 보통 공학수학 1에서 전부 커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 2학년 1학기 때, 그러니까 학부 2학년 1학기 때 전부 커버가 되는 내용이라 그냥 리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파티큘러 솔루션 여기 2의 3t 그거를 이제 대입을 하면요. 자, 그래서 원래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은 이제 이런 이퀘이션을 얻어서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particular solution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5분의 k에 뭐 2의 3t.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요게 달라붙은 거는 우리가 이게 지금 유닛 스텝 펑션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건데 우리가 요것만 썼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y of t가 여러분 homogeneous equation 그러니까 homogeneous solution 이거 더하기 이제 particular solution 이렇게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t가 0보다 클 때만 지금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정해지지 않은 여기 k는 원래 처음부터 그 나와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요거는 지금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죠? 이게 unknown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t가 0보다 큰 순간에 그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하더라도 우리가 인풋은 다 주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풋은 지금 요거죠, 그죠? 맨 위에 k 곱하기 2의 3t. 예. 그런데도 아웃풋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리스폰스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니셜 컨디션을 혹시라도 이렇게 주면은 이건 이니셜 컨디션이죠. 이니셜 컨디션을 주면은 우리가 이거를 대입을 하면은 이게 뭐 a 플러스 5분의 k 이렇게 돼서 a를 이제 마이너스 5분의 k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하면은 우리가 y of t를 이제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을 줘야지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한 아웃풋을. 그래서 우리가 잡은 거는 이제 그 코절하도록 잡은 거죠. 그래서 아웃풋이 나오지 않게 우리가 인풋을 집어넣지 않았을 때는 아웃풋도 없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 initially rest라는 요 컨디션, 그죠? 그러니까 그 initial 컨디션에다가 이제 initially relaxed 또는 뭐 그 initial rest 컨디션을 줘야지 이 시스템이 LTI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이 되고 동시에 커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initial 컨디션을 이렇게 initial rest 컨디션으로 주지 않으면은 그 리니어 시스템 자체가 깨져버리죠. 왜냐면은 인풋이 안 들어갔는데도 아웃풋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미 커절도 아닌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풋이 제로일 때 아웃풋이 제로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리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initially rest 컨디션이 그 어떤 시스템이 LTI고 그러니까 리니어고 그다음에 커절이라는 것까지 다 보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differential equation 그래서 미분 방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시스템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오토 리그레시브한 파트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니까 여기 있고 그래서 이걸 뭐 아르마 모델이다 뭐 이런 말 쓰죠. 예. 또는 그냥 뭐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나타냈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파트를 우리가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고 뒤에를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래서 이런 디퍼런셜 이퀘이션 자체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LTI든 뭐 커절이든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루는 그 리니어 시스템이 상당 부분 이제 이거를 다루기는 하지만 이거를 그 엄밀한 의미에서 리니어다, 그다음에 뭐 커절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떤 컨디션이 있어야 되냐면은 이 이니셜 컨디션, 그렇죠? 이니셜 컨디션이 이렇게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을 때, 즉 이게 initially rest죠. 그러니까 rest 컨디션 또는 뭐 relaxed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이 전부 다 0일 때, 그러면은 이 그러니까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나타내는 시스템이 LTI 시스템이면서 이제 causal 시스템이 됩니다. 자, linear constant differential equation 봤으니까요. 이제 difference equation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discrete time system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y에 n-k 여기 인풋에 딜레이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이제 우변에 들어가고요. 네.
자,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적은 식을 이제 좀 변형을 하면은 y of n, 그러니까 아웃풋은 이제 이런 식으로 써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그 인풋에서부터 온 거고요. 요것이 어떤 그 이전의 출력의 메모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웃풋 쪽에 이제 그러니까 previous output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 아웃풋들을 이제 메모리에 저장해 놓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퍼런셜, 그러니까 이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표현된 이 시스템이 LTI고 그리고 커절이 되려면은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이 그 반드시 만족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은 그 메모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0이어야 되는 거죠. 이것들이 전부 0이어야지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LTI가 되면서 그리고 커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퍼런스 이퀘이션도 뭐 이렇게 특별히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 하고요. 여기서 특별히 그 이 아웃풋 메모리가 없는 시스템, 그러니까 그 previous output 메모리가 없는 시스템이 만약에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A0를 안으로 집어넣어 놓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여기 A0분의 뭐 BK 하고 여기 뭐 XM-K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위의 식에서 이제 이 previous 그 아웃풋 파트를 없앤 거죠. 만약에 그렇게 없애는 경우에는 이퀘이션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은 임펄스 리스폰스가 어떻게 됩니까? 임펄스 리스폰스가 HN이 어차피 임펄스로 집어넣으면은 요거는 A0분의 이제 B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N이 0, 1 뭐 쭉 해서 이제 M까지만 이렇게 되고 다른 때는 이제 그 다 0이 되죠. 예. 그런 시스템, 즉 이 그 아웃풋을 저장하지 않는 그러한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런 경우에 이거를 finite impulse response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는 이건 뭐 필터에서 얘기할 때 이제 FIR 필터냐, IIR 필터냐, 그러니까 in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냐, 아니면 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냐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요거 그 impulse response가 여기죠. impulse response가 이게 finite하죠. 그러니까 length가 finite하죠. 예, 그럴 때 우리가 그 FIR 필터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이게 FIR 시스템으로 구현을 할 거냐, 뭐 IIR로 구현을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FIR 시스템이 당연히 IIR 시스템보다 어떤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가 있을 때 그 뭐 IIR로 디자인하면은 훨씬 더 편한 면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는 그 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그만큼 많아지니까. 그런데 그 IIR 시스템의 단점은 이거는 unstable 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IR 시스템은 무조건 스테이블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걸 보내더라도 그게 뭐 파이나이트한 순간 동안에 갑자기 이렇게 어떤 값보다 갑자기 커지거나 무한대로 되거나 그러지 않죠. 무조건 바운디드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를 그 absolutely summable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절대값 씌워가지고 이걸 다 더해보면은 무조건 어떤 특정한 숫자에 의해서 바운디드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FIR 시스템은 무조건 스테이블합니다. 근데 그 IR 시스템, 그러니까 Infinite Impulse Response 시스템은 경우에 따라서 unstable 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뭐 스테이블한 필터를 반드시 디자인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FIR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FIR로 가버리면은 unstable 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 example 2.15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열 같이 생겼죠. 그래서 XN이라는 게 이제 인풋 시퀀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게 어떤 일종의 인풋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N이 이제 아웃풋 시퀀스고요. 요거는 이니셜 레스트 됐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을 0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이제 이 시스템은 리니어하면서 동시에 커절하겠죠. 그리고 인풋이 뭐든 간에 지금 어쨌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구해야 되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뭐가 되겠어요? 어차피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죠. yn-2분의 1에 yn-1은 0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등비수열이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어떤 c 곱하기 2분의 1의 n승이 되겠다라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왜냐면 요게 지금 등비수열이니까. 그렇죠? 요걸 풀면 이제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인풋 시퀀스가 여기서 뭐 책에 나와 있는 건 k 곱하기 델타 n이라는 이런 임펄스가 가해졌을 때를 보면은 이거는 어쨌든 대입해서 뭐 이거는 이제 그냥 하나하나 구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테크닉이, 그러니까 그 인풋 시퀀스가 어떤 뭐 람다의 n승 뭐 이런 거였으면은 이제 그 비슷하게 우리가 뭐 k 곱하기 람다의 n승에서 뭐 람다를 찾고 뭐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의 경우에는 이게 인풋 시퀀스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0가 뭔지, 그러면 y0는 이 이퀘이션 상으로 보면 x0 더하기 뭐 2분의 1에 y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k가 되죠. 예. k가 되고, 그 다음에 y1은 어떻게 됩니까? x1에 더하기 2분의 1에 y0가 되는데 이거는 2분의 k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쭉 구하면 y의 n이 2분의 1에 n승 곱하기 k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푼 방식을 보면은 그러니까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하고는 좀 다르게 풀었죠. 예, 그러니까 이 디퍼런스 이퀘이션의 경우에 물론 뭐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인풋 시퀀스 자체가 우리가 그 파티큘러 솔루션을 어떤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니셜 컨디션을 지금 사용을 해가지고 아예 풀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처음부터 정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솔루션 구하는 방법에 벌써 이니셜 컨디션을 여기서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 때 파티큘러 솔루션을 우리가 구할 때 그 이니셜 컨디션을 집어넣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니셜 컨디션은 파티큘러 솔루션 더하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서 앞에 계수를 구할 때 이니셜 컨디션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이니셜 컨디션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바로 답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이 디퍼런스 이퀘이션,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하고 같이 있는 이것의 솔루션이 지금 요게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니셜 컨디션까지 고려했을 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어떠한 지금 리니어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y의 n-1, 그 다음에 여기 xn, 그리고 이니셜 컨디션이 이렇게 0으로 주어진 그러한 LTI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LTI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이것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우리가 구했죠. 그렇죠? 아까 그 K를 1로 대입을 하면은,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했더니 그게 2분의 1에 뭐 n승 이렇게 나온 거죠. 물론 이게 임펄스 리스폰스고 지금 이 이니셜 컨디션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사실은 여기다가 곱하기 un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LTI면서 쿼절이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니셜 컨디션이 지금 0이니까. 그렇죠? 이니셜리 rested system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임펄스 리스폰스가 끝없이 계속 가죠. 물론 이제 줄어들긴 합니다만 값이 계속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 미분 방정식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 LTI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IIR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Infinite Impulse Response죠. 줄여서
이제 요거를 II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 그러니까 previous output을 여기 메모리로 저장해 가지고 이게 영향을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뭐 피드백을 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IIR 시스템이 되고, IIR 시스템의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스테빌리티 요거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지금 2분의 1의 n승으로 이렇게 가라앉기 때문에 임펄스 리스폰스가 당연히 이거를 다 썸 해봐야 이제 어떤 반드시 바운디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한 IIR 시스템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IIR 시스템은 항상 스테빌리티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FIR 시스템은 원래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스테이블한지 아닌지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스테이블하니까요. FIR 시스템의 경우에. 자, 블록 다이어그램 레프레젠테이션 보겠습니다. 그래서 first order system 이제 discrete time 시스템 중에는 요게 있는 거고요. A의 뭐 y n-1 B의 어떤 인풋 시그널, 이게 x입니다. x of n 이렇게 되거나, 또는 그러니까 이거 discrete time 시스템 이걸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쓰냐면은, 일단은 아웃풋을 이렇게 따로 뽑고 이렇게 이 텀을 우변으로 넘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인풋을 왼쪽에다가 그리니까 보통 xn이라고 치고, 여기는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게인 텀은 이렇게 화살표에다가 그냥 적어버리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기에 딜레이 텀은 그냥 딜레이라는 의미에서 d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밖으로 뽑아서 이게 인풋이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은 이제 양쪽 다 똑같은 시그널이 가는 거고, 그럼 여기에 있는 시그널은 지금 뭡니까? 여기에 있는 시그널은 이제 y에 뭐 n-1 이렇게 표시해줘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딜레이 됐으니까 이제 y n-1이고, 그게 이제 피드백으로 앞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뭐 구현을 하느냐,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은 y of t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서지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일단은 지금 인풋이 여기서 x of t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화살표 있는 데다가 게인을 적어준다 그랬죠. 근데 지금 a분의 b를 곱해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웃풋이고, 여기서 딜레이 해서 하나 뽑는 거죠. 딜레이 해가지고 뽑고, 여기서 딜레이는 여긴 이 딜레이가 아니고 미분이군요. 예, 그러니까 differentiation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이렇게 하나 게인 잡아주는데 여긴 마이너스 a분의 1로 게인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그널은 혹시 뭐 unclear 할 수 있으니까 여기 dy d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시그널이 지금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는 사실은 물론 뭐 요새는 다 디지털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을 할 일이 뭐 얼마나 있겠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꼭 아날로그로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사실 다 어떤 시그널이 있으면은 어차피 다 그 디지털 돌려가지고 디지털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잘 해결을 하지는 않는 편인데, 어찌 됐건 아날로그로 반드시 구현을 한다고 쳤을 때 이제 이 방법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지금 미분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미분은 그 노이즈를 굉장히 증폭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에도 당연히 이제 민감하죠. 왜냐하면 이게 고음 쪽에서 이렇게 어떤 시그널 말고 고주파 쪽에서 이제 에러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노이즈라는 것이 화이트 노이즈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대역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 내 시그널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는데 내 시그널은 보통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원하는 신호는
근데 노이즈는 이렇게 그 밑으로 이렇게 깔려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주파수 대역에 다 있는데, 근데 이 미분이라는 오퍼레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잘 알려져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x of t의 그 푸리에 트랜스폼이 예를 들어서 x의 오메가다. 그러면은 그 미분에 우리가 지금 뭐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공학 수학을 배우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공학 수학에서 이미 푸리에 트랜스폼을 다 배웠잖아요. 물론 뭐 우리 코스에서 지금 다시 배울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 미분한 것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됩니까? 네, j 오메가의 이 스펙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차피 J는 지금 페이즈에서 90도 더해진다는 거니까 뭐 그건 페이즈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개인으로 치면은 이 오메가가 달라붙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고주파 쪽은,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은 쪽은 엄청나게 증폭이 된다는 얘기고, 주파수가 낮은 쪽은 별로 증폭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뭐 노이즈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쪽에 있는 노이즈.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노이즈들은 엄청나게 증폭이 되게 됩니다. 이 미분을 하게 되면은, 물론 뭐 이쪽은 오히려 줄어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쪽에 이제 잡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음 쪽이 확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구현을 할 때 그 미분기 가지고는 잘 구현을 안 하고 오히려 적분을 하는 형태로 구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을, 이 위에 있는 요 수식, 요거를 이 상태에서 구현을 하지 않고 적분을 양변에 그 취해 가지고 양변을 적분해 버려요. 그러면은 수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양변에 이렇게 정적분을 취해서, 그러면은 수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ay 뭐 타우에 d 타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구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적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전에 적은 수식을 이렇게 구현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화살표에다가 이 게인을 적는다 그랬죠? 스케일링 하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적분기를 이렇게 놓고 적분한 거를 뽑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하나 뽑아서 신호 뽑아서 이렇게 넘기고, 여기는 y of 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미분 방정식입니다만 그 적분기를 통해서 구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분기 같은 경우는 뭐 오펜프나 이런 거에 그 적분기 어떻게 만드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오펜프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해가지고 이제 적분기를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에라나 노이즈에 좀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것들을 구해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수식이 아까 정적분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였는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다시 써야 되겠네요.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였는데, 이게 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 거를 뭐 다 저장을 하고 있냐?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으로 처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요걸 t0라고 이렇게 써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앞에 것들은 다 t0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t에 b의 x 타우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터벌 보시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렇게 t0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 되겠죠. 그래서 챕터 2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